네,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저희 드디어 3월 기출 심화반 개강을 했고요. 그 시작하기 전에 잠깐 OT 안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월 기출 심화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의가 3, 4, 5, 6월일 만큼 4개월 동안 이루어지거든요. 그 이유가 기출 문제가 진짜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른 과목에 비해서 이제 유초, 중 기출 문제를 다 보셔야 되다 보니까 기출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선생님들 생각하시기에 학습장에 되게 기출 많을 것 같죠? 그런데 놀랍게도 학습장에는 유치원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초등이랑 중등밖에 출제가 안 되거든요. 학습장애가 생각보다 기출문제가 많지 않아요. 오히려 지적장애가 훨씬 많고, 그렇게 이제 저희가 기출문제를 파트 나눠서 보실 텐데, 제가 적절한 비율을 고려해서 혹시나 3일이 필요한 과목이 있으면 3일 나눠서 금요일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하루 만에 끝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다 약간 적절하게 고려해가지고 요일을 배정을 해두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스케줄 잘 보시고, 이번 첫 개강 1주차에서는 의사소통 장애 같은 경우에 기출문제가 224쪽까지 있잖아요.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토, 일, 다음 주 금요일까지 이렇게 해서 3일 동안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럼 항상 공부하실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페이지를 보시고 강의가 총 3개네? 그러면 이거를 나누기 3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7, 3, 210페이지 정도가 될 거니까 한 70페이지 내외로 내가 하루 분량을 생각하면 되겠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는 뭐 정서행동 장애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가 한 100페이지가 될 텐데 겹치는 문제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100페이지 하루 만에 진행할 수 있고 자폐 같은 경우에도 기출문제가 그렇게 많진 않아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잡아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금요일날 강의 있는 주가 있다면 이거 잘 보고 빠지지 않고 참여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나는 토요일, 일요일 강의 때문에 너를 선택했는데 너가 지금 평일에 진행을 해? 하실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직강생 선생님들한테도 전부 다 토, 일, 금요일 모든 강의들을 0.3배수이긴 하지만 복습 강의로 다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번 주에 일이 있어서 금요일날 못 온다. 나는 지금 일병행 교사여서 금요일날 못 온다라고 하시면 이거는 이제 직강 대신에 인강으로 듣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활용하시면 여기 모든 선생님들 그 아이디로 전부 다 들어갈 거니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강 선생님들은 별로 상관이 없으실 것 같고 직강 선생님들 중에서 금요일 강의 참여하시기 어려우신 분 또는 뭐 빠졌다라고 했을 때 이거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3월 20일 오늘부터 개강을 시작해서 6월까지 총 진짜 딱 4개월이거든요. 4개월 동안 우리가 특학 한 바퀴를 돌리실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강의의 목적은 서답형 시험, 이제 저희 그 시험이 2013년까지는 선택형 시험이었는데 2013년 추시 문제부터 작년 시험까지는 전부 다 서답형, 이제 단답식으로 기입하는 문항도 있고 서술형으로 문장으로 작성해야 되는 문제들도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바뀌면서 서답형 특화된 시험이 뭐냐라고 한다면 진짜 키워드 기반 정확한 문장으로 서술하시는 그런 시험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선택형보다는 진짜 더 정확하게 외우시는 거 중요하고 키워드를 잘 찾아가지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걸 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답안 작성을 연습할 거고 플러스 알파로 기출은 푸는 게 아니라 이미 밝혀진 문제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기출 문제를 가지고 다음에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을까를 예측해가면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 기본 베이스에다가 살을 붙여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출 심화반일 때 이 기출 분석 플러스 조금씩 플러스 알파를 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수업 자료는 주 교재가 이 기출 스페드 기출 분석집 교재일 거고 제가 3권까지는 거의 작업을 끝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4권 빨리 작업해서 4월 전까지 다 출간을 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보조교재인데 제가 어쨌든 지금 1월 때부터 저를 들어오신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기본 이론서 계속 같이 볼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3월 달에 처음 들어왔고 나는 3월 강의만 기출 분석 강의만 나를 들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런 선생님들은 보통 강사들의 모든 기본 이론서는 전부 다 기출에서 출제되는 주요 강론서들을 기반으로 짜깁기 되어 있는 책들이기 때문에 크게 다르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중요한 강론서들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순서가 좀 다르거나 이거를 어떻게 구조화를 넣는지가 좀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지적장애 1반화를 넣어서 보거든요. 그런데 그 1반화가 행동 지원 파트에 있는 그 기본 이론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1반화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는 강론 서적이 그 행동 지원 강론책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뭐 구조 어디서 보든 상관없으니까 내가 이제 정확하게 그 다른 기본서를 가지고도 잘 찾을 수 있다라고 하신다면 그거 그대로 쓰시는 거 좋습니다. 아셨죠?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보조교재는 스페드 기본 이론서 쓰니까 혹시나 이번 주에 의사소통 장애다라고 한다면 이제 기존 선생님들도
기본 요소 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항상 강의 끝나고 나서 기출문제 플러스 알파로 확장되는 부분 같이 표시해 드릴 거거든요.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수강 선생님들의 혜택으로는 특강 시리즈 다 넣어 드릴 거예요. 인강으로. 그래서 저희가 점자 특강, 특수교육법 특강, 그다음에 특수교육 교육과정 특강인데요. 특수교육 교육과정은 작년에 제가 엄청 열심히 촬영했었던 강의가 있고 달라지는 게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작년 제작 강의를 그대로 쓰긴 할 건데 자료만 좀 업데이트 해드렸어요. 작년에 기출되었던 특수교육 교육과정 관련된 기출문제랑 기출 표시된 자료는 다 새로 업데이트해서 올려드렸으니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직강 선생님들은 복습 인강 제공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강의 일정 이러한데 너무 자폐처럼 이거 바뀌면 절대 못 참아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강의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릴게요. 만약에 변동되게 된다면 제가 미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저희가 토요일만 강의 있는 주가 있어요. 바로 모의고사들인데 지금부터 어떻게 내가 모의고사를 보겠어가 아니라 저희가 지금 분석하고 있는 기출문제 그대로 해서 제가 조금만 어떤 순서를 변경한다거나 또는 내가 예전에 기출문제에서는 용어를 물어봤는데 제가 이거를 용어를 서술하시오, 정의를 쓰시오 이렇게 변경하는 정도의 기출 변형 문제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수업에 충실히만 하신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답안지 같은 경우에도 중등 선생님들은 중등 답안지에, 초등 선생님들은 초등 답안지에 한번 써보는 연습을 상반기 때 한번 해보려고요. 아셨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이 시험 날은 반드시 한번 참여하셔가지고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이거 제가 채점 안 할 거거든요. 점수 누구한테도 보여주는 거 아니니까 내가 지금 얼마만큼 쓸 수 있지? 이런 것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기회니까요. 절대 빠지지 말아주세요. 그다음에 3, 6월 기출 심화반 강의를 듣기 전, 들으면서, 그다음에 듣고 난 후에 어떻게 활용하시면 좋을지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우선은 이제 저희 직강 기준으로 해서 보통 지금 딱 시작이 토요일이다 보니까 토요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토요일, 일요일 직강 강의가 있어 라고 한다면 선생님들은 직강 선생님들이시니까 월, 화, 수, 목, 금이 남아있잖아요. 월, 화, 수, 목, 금 동안 우선은 하루 정도는 이번 주가 의통이었으면은 의사소통장의 구조화를 한번 펼쳐놓고 내가 기본 이론반 때 썼던 거 한번 쭉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구조화는 뭐 엄청 세세하게 달달 외우겠다 이게 아니라 이게 어떤 내용이 있었지? 내가 이거 잘 기억이 안 나네? 책 한번 찾아보고 이 정도 저도 괜찮아요. 아셨죠? 그런 구조화 한번 빠르게 훑어보신 다음에 기출문제를 바로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서 틀린 문제나 모르는 문제를 한다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모르는 게 당연하잖아요. 여기 초수 선생님들 진짜 많으신데 모르는 거 너무 당연해요. 그래서 틀린 문제 또는 내가 풀 때 나 이거 진짜 몰랐다라고 하는 거를 표시만 잘 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강의를 들을 때 내가 몰랐던 거, 틀렸던 거 위주로 해서 잘 들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강의를 들으신 후에 토요일을 참여하신 후에 진짜 선생님들 보시면 예습보다는 복습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예습에 너무 힘 빼지 마시고 이제 강의를 듣기 전에 예습은 한 30%를 채우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공부해 주시면 돼요. 이제는 강의 듣고 난 후가 진짜 더 중요한데 강의를 듣고 난 후에 기출문제를 복습해 주실 거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많이 틀리는 게 나아요. 복습을 더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마침 문제도 내가 발견하지 못했었던 뭔가 제시문에서의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복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틀린 문제나 내가 몰랐던 문제, 이 문제가 도대체 뭘 요구했지? 그래서 내가 해석하지 못했었던 그런 문제 유형들을 잘 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완벽하게 내 걸로 만드는 해결 과정이 진짜 필요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끝나잖아요. 기출문제 복습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기본서를 정독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각자 갖고 계신 기본서를 보시면서 이런 이론들을 좀 더 꼼꼼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과정도 저랑 같이 하긴 할 거거든요. 제가 강의 끝나고 나서 항상 기본서로 돌아가서 같이 표시해 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이거 다 미리 표시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1, 2월 달에 표시했었던 거 플러스 알파로 그때 넘어갔었던 중요한 심화 확장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저랑 같이 볼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도 딱 책을 다 덮는 게 아니라 구조화를 또 한번 펴놓으시고 여기에 했었던 구조화 복습과 여기서의 구조화 복습의 질적인 차이가 좀 나셔야 될 거예요. 괜찮으세요? 그래서 2번 정도 항상 시작과 끝에 구조화를 딱 펴놓으시고 머릿속에서 한번 메타인지를 발휘하셔서 내가 배웠던 게 뭐였지? 이런 거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이거는 책을 딱 열자마자 책을 덮기 전에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건데 기출 문제는 푸는 게 절대 아니에요. 답지 있는 거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어떤 그 수강평을 봤는데 제 기출 분석집이 답지가 바로 있어가지고 내가 이거를 피할 수가 없다 답을 보는 거를. 근데 괜찮아요. 왜냐하면 기출 문제
문제는 푸는 게 아니라 분석하는 거거든요. 답을 맞췄다, 틀렸다. 이게 중요한 게 절대 아니어서 그냥 손으로 가볍게 가려두시고 내가 이거를 바로 보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파박 나올 수 있으면 그 문제를 아는 거, 내가 이거 봤을 때 바로 나오지 않으면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르면 그때 막 씨름하지 마세요. 고민하는 시간을 쓰느니 빨리 답을 보고 내가 뭘 몰랐구나,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체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셨죠? 지금 상반기의 공부는 밝혀진 기출 문제들을 빨리 분석해서 내가 모르는 인풋을 많이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의식적으로 구조화를 떠올리면서 문제를 풀어주시고, 그다음에 어떤 맥락에서 키워드를 묻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하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기출문제집을 구성할 때 키워드별로 묶어놨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배울 조음문문 장애의 접근법 중에서 만약에 전통적 접근법이다 라고 한다면 조음점 지시법이 딱 2번 나왔거든요. 그게 묶여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조음점 지시법을 어떻게까지 물어봤구나, 이게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기출 확장 경향이 조음 지시법이 처음에는 이렇게 제시문에 등장했었고 그 다음엔 용어를 쓰는 게 나왔으니까 다음번엔 단점이 나올 수 있겠네,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머릿속에 떠올리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키워드별로 묶여져 있다 보니까 지금 해당하는 용어가 어디까지 출제가 되었고 몇 번 출제가 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확장될 수가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메타인지를 발휘하셔가지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되시면은 사실 기출 분석 혼자서도 하실 수도 있어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한번 연습한다고 생각하시고 저랑 보시면서, 기출 문제 이거 딱 보고 끝 아니거든요. 기출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랑 연습한다고 생각하시고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 6월에서 선생님들이 반드시 하셔야 될 과제는 강의를 듣는 게 아니에요. 그쵸? 강의를 듣고 나서가 중요한 거라서 기출문제는 꼭 미리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내가 강의를 들을 때 틀린 문제를 좀 더 잘 집중해서 들을 수가 있거든요. 아는 문제는 가볍게 넘길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꼭 한번 문제가 많긴 하기 때문에 풀어보고 오셨으면 좋겠고, 너무 과도하게 시간을 많이 쓰지 않기 위해서 이번 주 딱 분량까지만, 이번 주 딱 140 페이지에서 150페이지만 푸셨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잡고 공부를 미리 해줬으면 좋겠고, 다음에 진짜 복습이 더 중요한 거라서 예습을 다 못 해왔다라고 해서 난 예습 덜 했으니까 이번 주 강의는 직강을 안 가고 그냥 미뤄가지고 주말까지 예습을 한 다음에 다음 주에 인강으로 들어야겠다, 이게 아니라 예습을 다 못 하셨더라도 괜찮으니까 빠지지 않고 그 강의 스케줄에 맞춰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듣고 난 다음에 복습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밀리지 않는 게 중요해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1월 때부터 쭉 서브나 단거나 한 가지 정해서 시작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시작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딱 D-100일 한 추석 전쯤이 될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선생님들이 이제 무조건 딱 내가 만든 자료 한 가지를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암기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때는 진짜 제가 암기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 1월부터 그 전까지 이어진 모든 공부는 내가 어떤 것을 암기할지에 대해서 정리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3개월 진짜 죽어라 암기하면 선생님이 만든 자료 어떻게 안 외워지겠어요? 매일매일 12시간씩 보는데 외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내가 무엇을 암기할 건가 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만들어두는 게 중요해요. 그 자료가 한 군데에 모여야지 흩어져 있으면 절대 안 되거든요. 내가 강론 프린트 자료 이만큼 쌓아놓고 그다음에 기출분석지에 봤던 약간 보충 자료 이만큼 쌓아놓고 기본서 따로 있고 이렇게 하면 절대 눈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이제 1, 2월 강의 자료 정리되어 있으셔야 되고 3, 2월에 듣는 것도 보시면 제가 작년 합격했던 선생님 보니까 이 자료는 제가 중간중간에 신강론 자료도 넣어놓고 약간 중요한 자료가 있다면 아마 확장하기라고 해서 넣어놨는데 이거 다 잘랐더라고요. 그래서 잘라가지고 기본 요소에 단권하겠다라고 한다면 그걸 다 붙여놨었어요. 단권화에. 기본서에. 그래서 어디든 한 군데로 다 모여야 되기 때문에 이 기출분석집 물려주거나 그러실 거 아니죠? 혹시 내년에 파실 계획 있으신가요?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잘라서 어디든 다 한 군데로 모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는 요즘에 패드로도 공부 많이 하시니까 캡처하셔가지고 또 깔끔하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캡처해서 또 기본서에 넣으시면 될 것 같고, 진짜 중요한 거는 3, 6월 복습하실 때 내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나 내가 몰랐던 사실이나 똑같은 말이네요. 새롭게 알게 된 거랑 몰랐던 거는 그런 부분이나 또는 내가 좀 더 추가하고 싶은 부분들 또는 신강론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내가 이것 좀 외우고 싶다, 내가 이것까지 확장할 수 있겠다 라고 하신다면은 추가적으로 선생님의 서브나 단권화에 다 정리가 되어 있으셔야 돼요. 여기까지
꼭 하실 수 있어야 되고 이건 필수 과제예요. 선택이 아니에요. 아셨죠? 그래서 3, 6월 딱 6월 21일에 수업이 다 끝났을 때 나의 단권화나 서브에 다 완성이 되어 있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가 만약에 스터디를 하겠다. 나는 장의존이 학습자여가지고 스터디가 잘 맞다라고 하신다면은 스터디를 하실 때 기출문제를 모여서 함께 푸신다거나 또는 확장을 하면서 야, 이 문제 우리 같이 한번 분석해보자라고 하는 건 좀 비추해요. 확장, 분석하는 건 저랑 하시고 효율적으로 선생님들이 나름대로 혼자 메타인지나 인지적인 자원을 쓰셔가지고 혼자서 풀어보셔야 되는 과정이 중요하거든요. 내가 고민해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지 매번 남이 해주는 걸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건 제가 해드릴 테니까 반드시 기출을 푸는 거랑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나왔을까? 이게 어떻게 몇 번 출제되었을까? 이런 공부는 혼자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비추천하고요. 시간만 엄청 쓰더라고요. 근데 내 머릿속에 남는 건 별로 없었던 공부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건 좀 추천하는 방법인데 차라리 여기에 첫 번째나 여섯 번째에 있는 그 구조화 틀 복습 있죠. 그 내가 의사소통 장애를 이번에 기출문제를 풀어보겠다라고 했을 때 그 전에 의통을 전체 한번 복습을 할 때 스터디로 구두 인출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번갈아 가면서. 또는 끝나고 나서 자 우리가 이번 기출문제 배웠던 것까지 심화학장 내용까지 넣어서 같이 한번 또 인출해보자. 이렇게 하는 건 되게 좋습니다. 빠르게. 그래서 보통 일주일에 한 2번 미만으로 스터디 하셨, 미만이면 한 번이란 말이죠. 스터디를 한 번 정도 하셨으면 좋겠고, 그 한 번 하는 스터디의 시간이 2시간을 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스터디는 진짜 서브인 거지, 스터디를 하시면서는 공부를 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선생님이 다 정리하고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는 시간인 거라서 스터디는 그 구조화 예습 스터디나 복습을 인출하는 스터디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기출문제 만약에 답안이 갈릴 수 있잖아요. 여기 이제 재수생 선생님도 계실 거고 장수생 선생님도 계실 거고 내가 기출문제 한번 공부해봤다라고 하는 선생님도 계실 텐데 기출문제 답안이 갈릴 때는 저한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생님들끼리는 너무 논의를 과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5분 이상 뭔가 싸우고 있다라고 한다면 자 그만하자. 우리 여기까지만 하자라고 하고 그 문제를 그냥 남겨두세요. 하셨죠? 이거를 선생님들끼리 막 얘기하신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차라리 그냥 카페로 질문해 주신다거나 저한테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스터디 어쨌든 선생님 2시간 넘어가면은 우리 스터디가 뭔가 잘못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스터디는 그렇게 오랫동안 하는 게 아니에요. 스터디는 진짜로 내 공부를 다 한 다음에 보충으로 활용하셔야지 스터디가 메인이 되시면 머릿속에 남는 공부가 안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총 이번엔 4회의 영역별 기출 재구성 모의고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를 뽑을 때 그 강의를 하면서도 이 문제는 진짜 꼭 그 답안을 작성하시는 거 꼭 연습해 보세요. 이 기출 문제는 답안 자체를 좀 외워주세요. 라고 하고 말씀드리고 넘어가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 이렇게 선생님도 대학 학부 때 수업 들을 때 교수님들이 꼭 이거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면 실제 중간 기말에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강의를 잘 들으시면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충분히 대비가 가능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기출 문제 중에서 디테일한 답안 작성에 필요한 문제들, 예를 들어서 단순히 단답형 문제를 묻는 게 아니라 이거랑 차이점을 어떤 측면에서 쓰시오 이런 문제가 있다면 키워드가 반드시 필요한 답안이란 말이죠. 그런 것들 위주로 낼 거예요. 선생님들이 반드시 키워드를 체크할 수 있는 문제들. 그다음에 3, 6월에 기본적으로 인출해야 되는 문제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내가 답안 작성에 이런 게 부족하구나, 또는 내가 지금 알아야 될 것 중에서 이러한 것들을 모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체크하실 수 있도록 하는 문제를 뽑아 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채점 키워드 해설 강의가 간단하게 있을 거예요. 이미 저희가 분석을 다 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해설 강의는 1-2시간 내외로 이루어질 예정이고, 그다음에 첨삭은 없습니다. 그래서 첨삭은 필요가 없는 게 답안이 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키워드를 썼냐 못 썼냐, 이 정해진 시간 내에서 내가 원하는 답안을 약간 유창한 문장으로 서술을 했느냐, 이런 것들을 점검하시면 되는 거라 첨삭은 따로 하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이 각자 내가 이제 공부한 어떤 시간 대비 어느 정도의 성취를 이뤘는지를 한번 이 4회 모의고사 동안 증가되는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 내부적으로 한번 측정을 해주세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기출 이 시간이 선생님들 보시면 일주일에 딱 한 주밖에 시험을 안 치잖아요. 그래서 되게 시간이 좀 널널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획을 할 때 책 1권의 강의 분량이 모두 끝났을 때 모의고사를 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의통을 다 잘 못 끝냈어요. 너무 약간 그 다음 문제를 푸느라 의사소통 장애 강의를 충분히 복습하지 못하셨거나 또는 서브나 단권화를 다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여기서 완벽주의자가 있으시면
여기 그 기간이 정해진 시험은 너무너무 힘드실 텐데 넘어가실 줄도 알아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잠깐 남겨놓고 여기 다 끝난 다음에 모의고사 치고 2주간 동안 또 정리하실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 기출 모의고사를 보는 그 주간은 내가 잘 끝내지 못했었던 서브나 단권화를 마무리하시는 시기로도 활용해 주시고, 내가 기본서를 좀 더 열심히 정독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마찬가지 기본서를 한번 꼼꼼하게 훑어보는 시간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특강인데요. 그 특수교육과정 특강 같은 경우에는 카페에 따로 영상이나 자료를 게재하진 않아요. 그래서 2024년도 제작 강의라고 하는 거 한번 체크하시고, 총론 자료의 기출 표시나 기출 문제는 작년에 출제된 것까지 다 업데이트 해드렸으니까 그 자료는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초수 선생님들이 많으신데 총론이 뭐야, 강론이 뭐야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아마 그 특강 강의 첫 번째 시간에 안내드리긴 할 텐데, 특과정. 아마 초등선생님들은 초과정도 공부하시겠지만 특과정은 우리 거예요. 특수교육 교육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초등선생님들은 슬프시게도 교육과정을 2가지 공부하셔야 돼요. 일반 교육 교육과정과 그다음에 특수교육 교육과정 모두를 보시는 건데, 특과정이 있으면 특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아웃라인을 소개하고 있는 총론이 있어요. 그래서 이 총론은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초등이든 중등이든 전부 다 총론은 전부 다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각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총론에서 전반적인 특과정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줄 때 우리 특수교육 교육과정은 기본교육과정과 공통교육과정과 선택중심 교육과정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을 거거든요. 이거를 하나씩 전부 다 넣고 있는 게 바로 각론이에요. 괜찮으세요? 그래서 기본교육과정은 특수학교에서 쓰는 것으로 초등학교 1학년 특대상자부터 고등학교 3학년 특대상자까지를 위해서 만들어진 교육과정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초등이랑 중등 다 보셔야겠죠. 반면에 여기 있는 공통교육과정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3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초등이랑 중등 다 보셔야 돼요. 다만 중등생들은 이거는 중1부터 중3까지만 있구나 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선택중심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 이제 중등만 보시면 되는데 그 이유가 고1부터 고3까지거든요. 그래서 초등선생님들은 기본이랑 공통교육과정, 중등쌤들은 공통교육과정이랑 선택중심 교육과정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 보셔야 되겠네요. 중등은 기본, 공통, 선택 다 보셔야 됩니다. 선택중심 교육과정은 중등만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강론 중에서도 다 볼 수 없어요. 강론은 우리 초등선생님들 다 공감하실 텐데 초과정이 진짜 망망대해잖아요. 뭐가 나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강론은 공부하는 것 대비해서 뭐가 나올지 몰라서 좀 비효율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강론에서는 우리가 좀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있으니까 뭐가 있는지 정도는 한번 들어보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적어도 공통교육과정 중 새롭게 개정되어 있는 시각장애인 자립생활이나 노인의 생활과 문화는 꼭 한번 들어주세요. 다른 것들은 좀 넘기시더라도 이 2개는 한번 듣고 넘어가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기본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초등 같은 경우에 실과과, 아마 초과정에서는 실과 그렇게 열심히 안 보실 수 있는데 특과정에서는 실과 교과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종적으로 되게 연계되는, 진로와 연계되는 과목이라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초등생들은 실과 반드시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중등생들은 이제 우리가 중등 교육을 맡고 있는 이유는 전환 교육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진로와 직업 되게 중요합니다. 꼭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둘 다, 초중등 둘 다 반드시 보셔야 될 과목이 작년에도 다 나왔었는데 창의적 체험활동과 일상생활 활동 너무 중요해요.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사실 이제 모든 과목의 베이스가 되는 국어는 잘 나오진 않는 부분이긴 하지만 간혹 나올 수 있으니까 보고 들어갑니다. 국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초등한테 특히 중요할 것 같긴 한데 사회교과도 사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살아감에 있어서 사회적인 동물이다 보니까 사회교과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국어랑 사회는 좀 베이스로 한 번만 듣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 들으란 말은 절대 아니고 은미체 이런 거 저도 좀 버렸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제가 써드린 과목들 정도는 지금 상반기에 시간 있을 때 한번 듣고만 넘어가자 이런 느낌으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거는 카페에 게재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이거 제가 막 다 신청해서 카페에 업로드해드리는 거가 학원에서 반출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저한테 왜 특과정은 왜 카페에 안 올려줘요? 라고 하시면 원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유일하게 장특법은 선생님들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들었으면 좋겠어가지고 빈 거거든요, 쌤. 그래서 이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해주는 거가 너무 이렇게
약간 이례적인 사례였던 거예요. 장트법은 제가 카페에 올려드려가지고 선생님들이 좀 왔다 갔다 하시는 통학 시간이 걸리신 선생님들은 이거를 그런 자투리 시간에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랑 자료 모두 다 카페에 다 게재되어 있으니까 활용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점자 특강 같은 경우에도 자료만 카페에 올려져 있고 강의는 카페에 있지 않아요. 각자 이제 영상은 그 수강생 게시판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3, 6월을 시작하는 마음가짐인데요. 그냥 아직까지는 상반기 공부잖아요. 선생님들이 본격적으로 진짜 딱 자리에 10시간, 12시간씩 앉아서 이제 마지막 스퍼트를 올리는 기간은 8월부터가 본격적인 공부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전까지는 괜찮아요. 지금은 공부 습관을 만드시는 시기이기 때문에 하루에 10시간, 12시간 지금부터 시작하겠다? 저는 그렇게 하면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은 내가 최소한 5시간을 공부하겠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하루도 빠짐없이 지키는 이 연습이 중요하겠고, 내가 일주일을 열심히 한 다음에 6일을 열심히 한 다음에 일주일은 좀 쉬겠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잘 쉬셔야 돼요. 이거를 애매하게 이번 주만 좀 넘어갈까 이게 아니라 루틴화 시켜가지고 6일을 바짝 공부하신 다음에 그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반드시 푹 쉬시는 시간, 뭐 인간관계를 유지하신다거나 대인관계 또는 뭐 여행을 좋아하시면 여행도 다녀오셔도 괜찮을 것 같고, 맛있는 거 먹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활용하셔가지고 내가 뇌를 좀 속여야 돼요. 내가 충분히 쉬었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져야지 또 그 다음 주 공부를 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애매하게 쉬시면은 나중에 큰 슬럼프가 오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 루틴화 잘 시켜가지고, 이게 전부 다 메타인지잖아요. 선생님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그런 자기 점검, 목표 세우는 거, 자기 평가, 자기 강화를 되게 잘하는 사람일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지켜주세요. 그래서 공부 습관 만들 때 이 말이 좀 되게 좋았는데, 내가 이제 오늘과 똑같은 하루를 내일 또 살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후회가 없는 삶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이거든요. 만약에 내가 오늘 저녁에 자기 전에 내일은 더 열심히 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일은 이걸 오늘과 똑같이 살아도 후회가 없겠다, 이런 마음이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아쉬운 마음을 남기고 잠이 드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루 최선을 다했어 라고 하는 마음이 드실 수 있게끔 하루를 보내시다 보면은 어느 날 시험날이 와 계실 거고, 그 시험에서 엄청 좋은 결과를 얻으셔가지고 내년에는 현장에서 이제 지금 3월달 벌써 다 지나가고 있는데 정신없이 막 일을 하고 계실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이거는 그 청울림이라는 사람이 그 어떤 굉장히 유명한 창업 그런 컨설팅 하는 사람인데 이 말이 되게 와닿더라고요. 이게 바로 공무원의 마인드 아니에요? 우리가 대학 4년, 그다음에 빠르다면 뭐 임용 1년, 또는 뭐 길다면 1년 한 2, 3년 공부한 다음에는 50년이 편합니다. 선생님 아셨죠? 그래서 지금 공부하는 시간 절대 아깝지 않고 3년 열심히 이제 오늘 하루하루를 보내가지고 합격만 하고 나신다면은, 사실은 이렇게 말하면 나쁘지만 내가 열심히 하든 열심히 하지 않든 월급은 똑같거든요. 공무원의 장점이죠. 그래서 50년을 편하게 살 수 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열심히 한번 살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만 쉬었다가 오늘 수업 들어가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